tell you, just my feeling. Or on the contact line is dragon. I want to find a friendly reporter. Used to say obviously was dealing, so that's one person. I inherited a mess at home and abroad. 전 세계가 넘쳐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가짜 뉴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데 이어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뉴스의 실태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 권리와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본의 고민도 살펴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파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격화하면서 2005년에 프랑스 이민자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보비니 지역에 있는 법원 앞. 시위대 2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경찰을 증오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어두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는 투석전을 벌이고 경찰은 체류탄으로 응사합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은 불타고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가게마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Ils ont cassé tous, ils ont fouillé tous. Le magasin a mis 200,000 euros de morceaux, tout mon investissement, tout ça parti. 이런 와중에 이곳을 지나가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에워싸고 시민들이 차에다가 뭐 하얀병 이런 거 막 돌도 막 던지고 하고 차도 아마 유리가 이쪽 금이 가고 막.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0여 분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경찰의 폭력 행위입니다. 지난 2일 경찰은 파리 북동쪽 올레 수보아라는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테오라고 불리는 한 흑인 청년을 집단으로 구타합니다. 심지어 경찰봉으로 성폭력까지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테오라는 청년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탈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Énormément. Je ne dors pas la nuit depuis déjà plus de 5 jours. Depuis que je suis arrivé ici, j'ai pas dormi une seule nuit.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경찰 폭력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C'est infernal, même j'imagine même pas. Est-ce qu'il dort vraiment? Tout ce que je veux, c'est que la justice elle soit faite et qu'on arrête ces policiers et que même on les suspendus. 이 지역에는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유입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Quand ils te mettent les menottes, une fois que tu es dans la voiture, ils commencent à te traiter de sale arabe, sale noir, je sais pas quoi. Ils se croient tout permis. 여기에 경제적 빈곤도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평균 실업률이 19%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돼 파리와 빈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쫓기던 이민자 출신 10대 2명이 감전사함에서 촉발된 폭동으로 3주 동안 파리 교외 지역에서 차량 10,000대와 건물 300여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Et le gouvernement souhaite être très ferme sur ce genre de tragiques événements. J'ai donc procédé à la suspension de ces 4 policiers sans attendre. 경찰관 3명은 폭행 혐의로, 나머지 1명은 성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이번한 테오를 찾아 위로하면서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qu'il faut lui faire confiance, qu'elle va aller jusqu'au bout, qu'elle a commencé à prendre des décisions et à faire en sorte que la vérité soit connue.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태호도 시위대에게 폭력 시위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Ortega, stop à la guerre. Soyons unis. J'ai confiance en la justice. Et justice sera faite.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시위는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제 뒤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곳 올레 수보아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골목마다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3시간마다 지상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C'est hélicoptère policier. Oui. Pour surveiller. 결국 폭력 경찰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이 같은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자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 몰려오는 이민자와 계속되는 테러.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까지 발생하면서 프랑스를 지탱해온 관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이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사망한 지 19일로 꼭 20년이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 백묘론을 주장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했는데 덕분에 중국은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업적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덩샤오핑, 그가 남긴 공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덩샤오핑의 고향 스촨성 광안시 파이팡촌. 서거 20주년을 맞아 덩샤오핑의 생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태어나고 15살 유학 전까지 자란 옛집에는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추모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自从改革开放之后，然后中国就开始慢慢的变得强盛起来，变成了世界大国之一。当时的环境有很多的就是不同的声音，但是他能够坚持下来，然后坚持了他的那个理想。 덩샤오핑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그린 진열관. 중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한 1978년 11기 삼중전의 회의장과 1981년 인민해방군 사열 당시 덩샤오핑이 탄 홍치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덩샤오핑이 평소 가장 아끼던 흑묘 백묘화는 그의 개혁 개방 사상의 토대가 됐습니다. 四川被称之为天府之国，盛产粮食，所以老百姓家里面就会养猫来逮老鼠。其实这是我们四川的一句俚语。 덩샤오핑 추모관은 그의 소탈한 풍모를 느낄 수 있도록 생전 집무실과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04년 저장성 서기 시절 조성한 저장림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8년 뒤인 지난 2012년 12월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뒤 가장 먼저 선전을 찾았습니다. 내화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한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계승자임을 자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92년 흔들림 없는 개혁 개방을 표방하며 선전을 방문했던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이 지난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한 선전.
지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주 인구 1,500만 명에 1인당 소득은 2만 3천 달러로 서울에 맞먹는 도시 규모입니다. 以前深圳是一个渔村，非常穷，然后现在发展的这么好，主要是靠邓小平的领导，所以才发展的这么好的。 중국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전의 발전 동력은 단연 IT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입니다. 이곳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선전의 고도 성장을 이끈 IT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40여 개의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배출할 정도로 IT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4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 벤처기업이 선전에서만 올해 10,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我们主要是针对于创客进行全链条的一个孵化，从它的那个创意阶段开始，就产品设计阶段开始接入。 이런 창업 분위기 속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샤오미, 중국 내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텐센트가 모두 선전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전은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상하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并不是政府管得越多越好，特别是深圳当年作为改革开放的窗口，其实很重要一点就是把这种计划经济改变成为市场经济。 지금의 선전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这个开放给中国呢带来了很大的一个活力，被称为中国的这个第二次革命啊，对中国的改变了千千万万的这个中国人的命运。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웬만한 부작용을 감수하는 발전 제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而且是允许一部分先好起来，一部分人必须先好起来，一部分人先好起来。 하지만 덩샤오핑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像这个地区发展不平衡的问题，以及呢这个贫富差距的问题，其实现在呢这些都是一些非常棘手的问题。 또한 1989년 천안문 시위를 유혈 진압할 정도로 공산당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打破共产党，打破社会，要建立一个完全西方化的作为共和国。 하지만 강력한 정부 통제와 과도한 국영기업 비중으로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如果没有政治上的民主化，没有真正的法治，中国的市场经济呢也不可能真正建立起来。 지난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을 불과 넉 달 앞두고 93살을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온 중국인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치른 뒤 그의 유해는 인민해방군 수송기에 실려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소망하던 덩샤오핑의 유지를 따른 것입니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坚定的共产主义者，不愧为中国改革开放和社会主義現代化建設的總書記。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 30여 년. 아시아의 병자에서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높이며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운 중국이 덩샤오핑이 경계한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입니다.
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아베 총리는 운전면허 반납 운동과 함께 면허 갱신 요건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일본의 고령 운전자 문제 이재혁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듬 체조의 꿈을 키우던 이나가키 양. 생일을 이틀 앞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80세 운전자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합니다. 추모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사망 사건의 약 54%가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일본. 大変痛ましい事故を防止するため取り得る対策を早急に講じるなどこの喫緊の課題に一丸となって取り組みを指示いたします。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올 3월부터 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화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5만여 명의 에낫이 늘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3년에서 5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전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합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 기간이 5,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실기 지도 시간. 테스트의 목적보다 혹시 잘못된 운전 습관을 알려주고 교정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ここらでストップ、ここらでブレーキ踏んで、ブレーキ乗って、ストップ。 면허 갱신을 위해서 3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 시험장에서 65세 이상의 응시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응시자들은 별도의 인지검사를 받습니다. この中に電気製品があります。それは何ですか？テレビ。そう。心配やろ。3分用ですよ。 고령자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산속에서 농사를 짓는 고야마 씨도 5개월을 기다려 면허 갱신소를 찾았습니다. 長靴必要だね。農業でも畑だけど畑をやったり。 買い物にスーパーへ行く。スーパーにやっぱり2キロぐらい離れてるもんでね。 65세 인구 중 약 15%가 인지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급증합니다. 年齢が増えるごとに認知症も軽度認知障害も増えていって、85歳以上85歳から90歳になると、認知症と軽度認知障害を合わせると60数%。 작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87세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인지증에서 찾고 있지만 어디까지 운전을 허락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その軽度認知障害と言われる、認知機能の低下が軽度だけ見られる場合、それはですね、どこまで運転できるのかというのはまだ十分検証されていないので、微妙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와 그렇지 못한 시골. 이곳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온 야스다 부부. 예전엔 이모비 알발의 큰 공장이 3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高度成長と自分に子供を新天地へ新居を作り出したわけです。だから今残っておるのは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たまたまうちは次男がおりますが、長男もちろん出ておるわけです。そういったことで私の自分は子供が大体3人ぐらいやったね。 인구가 줄면서 버스 노선도 정류장도 사라졌습니다. 이 차가 유일한 발인 셈입니다. 난년ぐらい運転しているんですか？56年から。まず
診療所行ったり新興事務所行ったりするのが歩かないかんもんですからまずこれがもう車が必要ですわ。 하지만 점점 운전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これが一番難しいね。それで駐車、スーパーだと駐車場行ってもそうですね。狭いでね、特にスーパーの駐車場今。 내년에 면허증을 반납하려는 할아버지. 私はこんな風でも慣れとるんでいいけど若い人が見ると孫でも怖い。運転が何か確認不足で赤い信号赤になったとかパッととっさの動作ができなくなるんでみんなが心配します。 고령자 운전과 함께 주목받는 것. 자율운행 차량입니다. 自動運転を開始します。 가나자와 대학은 98년부터 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あとは高齢者の方々の足として、本当に使っていただくためにはやっぱりこの自動運転の車をより高度化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必要だと思うので、その運転支援という形とそれから自動運転の車の開発という、その両方でですね、お年寄りの方々のサポートを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자동 감지에 의한 브레이크 시스템. 무인 셔틀버스입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일본. 야스다 할아버지가 내년에 운전을 그만두겠다는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1年と言ったなら1年でやめなる。もう1年でいいですか？はい。1年だけ。もう1年。1年だけ頑張ります。1年。頑張ります。 지금까지 도쿄에서 이재혁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어보는 위클리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김지윤 박사님이 주목하신 거 뭔가요?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위클리 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네, 위클리 업. 네. 한번 맞춰보시죠. 네. 시위하고 스마트폰이 연관이 되나요? 글쎄요. 위클리 업 뭔가요? 제가 선정한 위클리 업은 바로 트리클로리입니다. 트리클로리가 뭔가요? 파랑, 노랑, 빨강색 이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 국기를 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루마니아에서 지금 20일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위 도중에 이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저 루마니아 국기를 만든 거예요. 12일 일요일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촉발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달 31일에 루마니아 정부가 교도소 초과 수용 문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교도소가 모자란다. 그래서 비리로 연루돼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공직자들을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리로 받아먹은 이제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44,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거 이상만 기소를 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교도소에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부패 정치인들을 사면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 건가요, 도대체? 굉장히 심하죠. 2013년에 이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간 범죄자가 3,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뭔가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반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5일에는 이 행정명령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일에 이 행정명령에 이제 책임을 지고 법무장관이 사임을 했는데 국민들은 총리도 사임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청원에 넣은 글귀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 루마니아의 빛의 혁명. 이 빛의 혁명은 전 유럽과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는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리클로리 업입니다. 네, 자 스마트폰으로 밝힌 루마니아의 트리클로리 이번 주 위클리 업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위클리 업앤다운은 박종훈 기자님께 여쭤볼까요? 이번에 특별히 진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한 여성을 이번에 위클리 업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감동을 준 여성. 네. 아름다운 이 라인이죠. 네, 바로 두 번째 업의 주인공은 팝의 디바 비욘세입니다. 네.
지난 10일 제59회 그래미상 수상식이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욘세가 정말 이 만삭의 몸, 쌍둥이니까 정말 얼마나 만삭이겠어요. 근데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하게 했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상을 2개나 받아서 2관왕이 됐어요. 근데 아델이 사실상 상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미의 3대 상이라고 얘기하면 녹음상, 음반상, 그리고 올해 노래상인데 그것까지 다 휩쓸고 5개나 받았는데 어떻게 비욘세를 하셨어요? 네, 물론 말씀대로 진짜 트로피를 휩쓴 건 정말 아델이 다 휩쓸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욘세를 업으로 선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My artist of my life is Beyoncé, and this album for me, the Lemonade album, was just so monumental. Beyoncé, it was so monumental. All us artists here, we fucking adore you. You are our light. And the way that you make me and my friends feel, the way you make my black friends feel is empowering, and you make them stand up for themselves. And I love you. 지난해 이 비욘세가 발표한 레모네이드 앨범에서요. 흑인이나 여성 이런 소수자 인권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특히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포메이션이라는 노래의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흑인들을 대하는 어떤 경찰들의 인권 차별 행태 같은 것을 좀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다들 이번에 상을 받을 사람, 특히 그래미상에서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앨범상을 받을 사람은 비욘세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욘세가 올해 음반상을 받지 못하니까 비욘세의 동생인 솔란지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2명의 흑인 뮤지션만이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격인 올해 음반상은 정말 유난히 그동안 흑인 아티스트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아델이 주요한 이 상을 받게 되니까 아델 입장에서 상을 쪼개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상 소감을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말 이번 주에 위클리 업으로 정말 비욘세가 딱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클리 업다운 이번에는 이제 김준현 교수님께서 또 어떤 거를 선정하셨는지 네, 두 분이 업을 들어볼 하셨지 차례인데. 않습니까? 저는 다운을 했는데요. 네. 너무 쉬워요. 머리 생기군요. 바로 마이크 플린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플린이 러시아와의 내통설에 휩쓸려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하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그냥 딱 붙어 다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아마도 당선이 되면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딱 꿰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요. 러시아 대사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러시아 제재 해제에 관한 기밀 사항을 미리 전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를 AP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는 펜스 부통령한테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플린이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엄연히 따지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만나서 어떤 외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어긴 거죠, 사실은. 트럼프가 사실 대선 내내 그 유일한 안보 외교 사령탑이었고 옆에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사퇴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플린의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대답도 안 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번지면서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트럼프로 향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결국 플린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플린 보좌관이 정말 그야말로 왕의 남자에서 최단기 국가안보보좌관이 되는 게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돼야지 트럼프 행정부의 진영이 갖춰지고 뭐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위클리 업앤다운 이번 주는 스마트폰으로 밝혀진 루마니아 3세기 트리콜로레 그리고 가수 비욘세를 위클리 업으로 알아봤고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중에서 사퇴한 마이클 플린을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유럽
유럽에 새로운 정치운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해 기성정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들은 정치에서 시민들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스페인을 김민정 PD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 이곳의 중심지인 산 하우메 광장.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주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2014년부터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디오스 씨는 14명의 회원들과 함께 이곳에서 단식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De una población de 7,5 millones de habitantes que tiene Cataluña, unos 2 millones de personas están debajo del umbral de pobreza relativa. La cosa es más grave porque es una ley que pretende desarrollar, hacer efectivo el derecho que recoge el Estatuto de Cataluña. 이 단체에서 활동 중인 올해 59살 안토니오 씨를 만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실직 상태인 그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바꾸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도 얻었습니다. De cortes de luz, aunque ahora en teoría una de las luchas que hemos llevado los movimientos sociales ha sido para conseguir que no cortaran ni la luz, ni el gas, ni el agua. Y se ha conseguido. Se ha hecho una ley que prohíbe que las compañías suministradoras, en caso de que las personas no tengan suficientes ingresos, no les pueden cortar. 실직 전엔 고등학교 교사로 살며 정치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파괴된 일상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Un poco desde fuera, pero llegó un momento en que hasta yo, que soy, ya te digo, muy apolítico, me sentí que tenía la necesidad de luchar y de moverme, porque es que si no, nadie lo iba a hacer por mí. 분노한 사람들은 안토니오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5월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함에 분노한 시민들 수백만 명이 스페인의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바르셀로나 도심의 한 광장. 현재 바르셀로나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 바르셀로나 엔꼬무가 2주에 한 번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날입니다. 소속 시의원 11명 중 7명과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5월 창당 1년도 안 돼 바르셀로나시의 집권 정당이 된 엔꼬무. 그들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Otro tema que afecta como vecino de la Marina, que también es un tema de ciudad, que es el tema de la línea 10 del metro. Hacemos estos actos porque Barcelona en Comú es una organización que ganó las elecciones en Barcelona trabajando en la calle, hablando con la gente, preguntando a la gente. Y no queremos que el hecho de estar ahora en el gobierno nos aleje de la calle.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곳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대해 궁금한 것을 시장과 시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고 각자의 문제의식과 불만을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바르셀로나 엔꼬무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은 이제 이렇게 수많은 광장에서 보다 성숙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다 콜라우 시장이 있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그녀는 2015년 도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Com Barcelona en Comú, com va poder ser que guanyés les eleccions, no? Encara que fos en minoria, però va guanyar les eleccions. I va ser precisament així, als carrers i a les places, no? Va ser... 그녀는 기성정당의 러브콜을 물리치고 2014년 엔꼬무에 합류했습니다. Som moltes dones que estem infrarrepresentades en els espais de decisió, en els espais de poder polític. Som la gent gran, els nostres avis, àvies, pensionistes, on també, en primer terme, els nens i nenes d'aquesta ciutat. És que som molta gent. Com podeu veure, som moltíssima gent. No oblidem mai qui som i per què estem aquí.
수많은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겠다는 약속. 정당 바르셀로나의 꼬무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을까? 평일 저녁 밤늦도록 이어지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토론 모임. 올 한 해 전체 예산과 행사들의 우선순위를 놓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Muchas de estas personas también participan en los espacios de trabajo de Barcelona en Comú, en las asambleas de los barrios, asambleas sectoriales. Hay más de 1.700 personas que participan activamente en los espacios de Barcelona en Comú. Y luego tenemos nuestra asamblea, nuestro plenario, que lo hacemos cada 2 meses, que es donde se llevan a votación y a discusión los grandes temas de ciudad. Pero eso ya son consejos abiertos a toda la ciudadanía.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한다는 사실 말고도 이 정당의 특징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또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춘 겁니다. 평소 주택 양극화, 공공주택 문제 등 주거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로제. 자신의 생각을 바로 정책 참여 플랫폼에 연계된 트위터에 올리며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합니다. Públicos con la gente, pues un modo pues de que la gente participe más y se sienta más involucrada pues con el ayuntamiento. Porque como he dicho, con las redes sociales la gente pues tiene más facilidad para denunciar o para decir qué es lo que le gusta o qué es lo que no le gusta, y así el ayuntamiento puede actuar en función de lo que la gente opina. 시에서 개발한 디지털 정책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목소리를 쉽게 내고 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 플랫폼. 데시딘 바르셀로나는 작년 6월 본격 가동된 이래 현재까지 4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만여 건의 정책 제안 중 20% 이상이 현실화됐습니다. Controlada por la ciudadanía a través de la plataforma, porque el gobierno tendrá que mostrar en la plataforma que ha cumplido con las promesas que ha hecho y con aquello que le ha pedido la ciudadanía a través de la plataforma. 바르셀로나의 이 같은 정치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주택담보대출 피해자 구제와 강제 퇴거에 저항해온 시민단체 PAH. 이들은 최근 2년간 앵꼬무와 연대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강제 퇴거 과정에서 기본권마저 침해당해왔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Hasta ahora eso no pasaba y el ayuntamiento lo primero que hace es crear una unidad de mediación que está presente en los desahucios, no solo de manera reactiva cuando sucede, sino de manera preventiva para intentar evitar el desahucio. Es una medida de sentido común, pero que cambia mucho la situación. Un año y pico después de empezar, pues ya han puesto las primeras multas de 300.000 euros a pisos vacíos de la banca. 하루 평균 150가구 이상이 집을 잃는 현실에서 이들은 은행을 찾아가 점거 시위를 하거나 시정부에 항의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앵꼬무 집권 이후 이들에겐 더 큰 희망이 생겼습니다. No había voluntad de hacer políticas públicas de vivienda en ningún sentido, ni de colaborar. Y con este gobierno sí que encontramos espacios que, aunque son mejorables, se empiezan a abrir esos espacios de participación, de cambio, de aceptar propuestas, críticas.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새로운 정치운동은 바르셀로나뿐만 아니라 스페인 전역으로 확산되며 기성 정치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유럽 정치 지형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신선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바르셀로나 앵꼬무. 보통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다는 이들의 행보가 다음 선거를 넘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Qui paraît-il envisage 자, 지금부터는 요즘 특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이것에 대한 뉴스를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나우루, 마누스 섬 난민들 미국 수용 가능.
쿠웨이트도 5개 무슬림 국가의 트럼프스러운 비자 발급 금지. 이게 이제 난민에 관한 그 2개의 뉴스인데 하나는 진짜 뉴스고 하나는 가짜 뉴스인데요.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가짜일까요? 아니 이렇게 기자님? 보니까 둘 다 진짜 같은데요. 가짜 뉴스는요. 바로 이겁니다. 네, 페이크. 쿠웨이트도 5개 무슬림 국가의 트럼프스러운 비자 발급 금지. 그러고 보니까 트럼프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가짜 뉴스스럽기는 하죠. 조금. 이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이제 온 세계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가짜 뉴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보고서는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공유를 하고 또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진짜 영리한 조치다 칭찬을 하면서 스마트하다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근데 이 알바와바지가 이제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6년 전인 2011년부터 비자 발급 금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그럴듯하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뉴스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그냥 정보가 흘러왔으면 사람들이 잘 안 믿잖아요. 네. 그런데 뉴스 형태로 오다 보니까 뉴스라고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신뢰도를 주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일반인들도 손쉽게 뉴스처럼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정보를 집어넣으면 마치 뉴스 형태처럼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퍼뜨리면 이제 가짜 뉴스가 되는 그러다 거죠. 보니까 누구든 손쉽게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지난 그 미국 대선에서 이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쵸. 부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워싱턴의 피자 가게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인터넷상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진짜로 믿고 미국의 한 청년인 에드가 웰치라는 그 청년이 실제 총을 들고 가서 그 성매매 조직이 있다고 알려진 피자집에 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죠.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뉴스 형태로 나오는 정보를 사실로 믿고 그걸 실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진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재밌어요. 사실은 인기가 더 많고. 왜냐면은 정론지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을 가짜뉴스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이제 반응이 있잖아요.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댓글을 단다든지 아니면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를 했는가 봤더니 가짜뉴스의 경우가 870만 건. 진짜 뉴스는 730만 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140만 건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무려 20%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가짜 뉴스를 재밌게 봤고 반응이 더 많았고 공유를 하고 널리 퍼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탑 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5위 같은 것을 보시면 그 클린턴 이메일 유출한 FBI 요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것이 56만 7천 회로 5위를 차지했고요. 그거는 이제 클린턴한테 불리한 건데, 그러니까 저거 사람들이 그냥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살설이고 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3위는 클린턴이 IS와 연루된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것이 75만 4천 회고 3위고요. 그리고 1위를 한번 보십시오. 교황 프란치스코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게 96만 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걸 믿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요? 없는데. 정말 지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요. 이거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왜, 또 어떤 의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걸까요? 그럼 뭐 예를 들면 트럼프를 진짜 지지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힐러리 클린턴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고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이트웨이 펀딧이라는 그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를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를 하고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퍼뜨렸던 인물 중에 루시안 윈트리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젊어요. 나이도 30세도 안 됐고.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백악관 출입 기자가 된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됐다고요? 백악관에 출입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잘못하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기억들 하시겠지만 왜 신년에 그때 도널드 트럼프 당시 이제 당선자였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최초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무슨 파일을 갖고 있네 이런 얘기가 막 오고 버즈피드랑 CNN이 그때 이제 보도를 했을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CNN 기자가 막 질문을 하니까 조용히 해. 너 질문 안 받을 거야. 너네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야 막 소리 지르고 CNN은 가짜 뉴스로 취급을 받고 참. Can you give us a chance? Your organization You're is attacking terrible. our.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You're rude. attacking us.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rude. Can you No, I'm give not us a going to give you question? a question.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Can you stay categorically? You are fake news. Sir, Go ahead. can you stay? 근데 이제 페이크 뉴스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도가 불순하군요. 그러니까요. 정치적 이유 때문에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마케도니아에 사는 벨레스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소년인데 네. 17세 소년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근데 그 사이트에 광고가 붙으면서 6만 달러를 벌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마케도니아의 한 달 평균 월급이 350유로예요. 근데 이 소년이 한 달 동안 번 돈이 얼마냐면 1,800유로예요. 그러니까 한 5배 정도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요. 한 나라의 정부까지 나서서 가짜뉴스로 여론전을 하는 경우인데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이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여론전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의심받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미 사이버 공격을 했다. 미 정보부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 보니까 걱정하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이 대선을 올 4월에 치러야 되는 프랑스나 아니면 9월에 총선을 치는 독일 같은 경우는 비상이 당장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그렇죠. 당장 프랑스 대선 같은 경우에는 마리 르펜 이 대통령 후보를 지금 현재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려고 그러니까 뒤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또 독일 같은 경우는 메르켈 총리 관련해서 4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르켈 흑색 선전을 하고 여러 가지 비방 같은 그런 여론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2015년에 메르켈과 이 시리아 난민 청년이 모다만이라는 셀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시리아 난민의 포용 정책을 상징하는 그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2016년 3월에 브뤼셀 공항의 테러 용의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베를린 트럭 테러 때도 이 사진을 따가지고 테러 용의자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메르켈과 사진 찍었던 사람이 졸지에 완전히 테러범이 된 거죠. 난민 포용 정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메르켈이 다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9월에 이 사선을 위해서 지금 입지가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 대선을 앞두은 유럽 국가들이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눴지만 르몽드지가 이제 유명한 프랑스 신문이잖아요. 르몽드지를 비롯한 언론사 8곳이 페이스북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만약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상한 기사거나 조금 자극적인 기사거나 이런 기사를 발견하게 되면 사실 여부를 이 8개 신문사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개 신문사에서 팩트 체크를 해서 만약 그 뉴스가 잘못된 뉴스라고 하면 페이스북에 통보를 하고 그러면 페이스북은 그 뉴스를 내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바로 독일이 준비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가짜뉴스를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50만 유로, 우리 돈으로 6억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다 영국 같은 경우도 가짜뉴스와의 전쟁, 특히 러시아의 사이버 여론전과 싸우기 위해서 이 해외 원조 펀드 중에서 1조 원을 조성을 해서 특별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고 좀 센세이셔널하고 이런 정보가 들어오면 일단 크로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다른 언론사는 정말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사실은 금방 가짜뉴스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만 더 체크하시면 가짜뉴스 속지 않고 진실된 뉴스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 그래도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분열 그리고 갈등이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진짜 뉴스를 알아보는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주요한 글로벌 이슈들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92년 흔들림 없는 개혁 개방을 표방하며 선전을 방문했던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이 지난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한 선전. 지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주 인구 1,500만 명에 1인당 소득은 2만 3천 달러로 서울에 맞먹는 도시 규모입니다. 以前深圳是一个渔村，非常穷，然后现在发展的这么好，主要是靠邓小平的领导，所以才发展的这么好的。 중국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전의 발전 동력은 단연 IT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입니다. 이곳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선전의 고도 성장을 이끈 IT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40여 개의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배출할 정도로 IT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4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 벤처기업이 선전에서만 올해 10,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我们主要是针对于创客进行全链条的一个孵化，从它的那个创意阶段开始，就产品设计阶段开始接入。 이런 창업 분위기 속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샤오미, 중국 내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텐센트가 모두 선전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전은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상하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并不是政府管得越多越好，特别是深圳当年作为改革开放的窗口，其实很重要一点就是把这种计划经济改变成为市场经济。 지금의 선전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这个开放给中国呢带来了很大的一个活力，被称为中国的这个第二次革命啊，对中国的改变了千千万万的这个中国人的命运。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웬만한 부작용을 감수하는 발전 제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像这个地区发展不平衡的问题，以及呢这个贫富差距的问题，其实现在呢这些都是一些非常棘手的问题。 또한 1989년 천안문 시위를 유혈 진압할 정도로 공산당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大国共产党大国社会要建立一个完全西方化的中美共和国。 하지만 강력한 정부 통제와 과도한 국영기업 비중으로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如果没有政治上的民主化，没有真正的法治，中国的市场经济呢也不可能真正建立起来。 지난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을 불과 넉 달 앞두고 93살을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온 중국인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치른 뒤 그의 유해는 인민해방군 수송기에 실려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소망하던 덩샤오핑의 유지를 따른 것입니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坚定的共产主义者，不愧为中国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总实际。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 30여 년. 아시아의 병자에서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높이며 꽃을 피웠습니다. Just my feeling. Or on the contact line is dragon. I want to find a friendly reporter. Used to say Lynn obviously was dealing, so that's one person. I inherited a mess at home and abroad.
전 세계가 넘쳐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가짜 뉴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데 이어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뉴스의 실태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 권리와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본의 고민도 살펴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파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격화하면서 2005년에 프랑스 이민자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보비니 지역에 있는 법원 앞. 시위대 2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경찰을 증오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어두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는 투석전을 벌이고 경찰은 체류탄으로 응사합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은 불타고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가게마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Ils ont cassé tous, ils ont fouillé tous. Le magasin, on met 200 000 euros de morceaux, tout mon investissement, tout est parti. 이런 와중에 이곳을 지나가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에워싸고 시민들이 차에다가 뭐 하얀병 이런 거 막 돌도 막 던지고 하고 차도 아마 유리가 이쪽 금이 가고 막.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0여 분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경찰의 폭력 행위입니다. 지난 2일 경찰은 파리 북동쪽 올레 수보아라는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테오라고 불리는 한 흑인 청년을 집단으로 구타합니다. 심지어 경찰봉으로 성폭력까지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테오라는 청년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탈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Ouais, énormément. Énormément. Je ne dors pas la nuit depuis déjà plus de 5 jours. Depuis que je suis arrivé ici, j'ai pas dormi une seule nuit.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경찰 폭력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C'est infernal, même j'imagine même pas. Est-ce qu'il dort vraiment? Tout ce que je veux, c'est que la justice elle soit faite et qu'on arrête ces policiers et que même on les suspendus. 이 지역에는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유입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Quand ils te mettent les menottes, une fois que tu es dans la voiture, ils commencent à traiter de sale arabe, sale noir, je sais pas quoi. Ils se croient tout permis. 여기에 경제적 빈곤도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평균 실업률이 19%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돼 파리와 빈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쫓기던 이민자 출신 10대 2명이 감전사함에서 촉발된 폭동으로 3주 동안 파리 교외 지역에서 차량 10,000대와 건물 300여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부부. 예전엔 이모비 알발의 큰 공장이 3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高度成長と自分に子供を新天地へ新居を作り出したったわけです。だから今残っておるのは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たまたまうちは次男がおりますが、長男もちろん出ておるわけです。そういったことで私の自分は子供がだいたい3人ぐらいやったね。 인구가 줄면서 버스 노선도 정류장도 사라졌습니다. 이 차가 유일한 발인 셈입니다. 何年ぐらい運転しているんですか？56年から。まず診療所行ったり、進行事務所行ったりするのが歩かないかんもんですから、まずこれがもう車が必要ですわ。
하지만 점점 운전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これが一番難しいね。それで駐車、スーパーなど駐車場ってもそうですね。狭いでね、特にスーパーの駐車場今。 내년에 면허증을 반납하려는 할아버지. 私はこんな風でも慣れとるんでいいけど、若い人が見ると孫でも怖い。運転が何か確認不足で、赤い信号赤になったとかパッととっさの動作ができなくなるんでみんなが心配します。 고령자 운전과 함께 주목받는 것. 자율운행 차량입니다. 自動運転を開始します。 가나자와 대학은 98년부터 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あとは高齢者の方々の足として、本当に使っていただくためにはやっぱりこの自動運転の車をより高度化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必要だと思うので、その運転支援という形とそれから自動運転の車の開発という、その両方でですね、お年寄りの方々のサポートを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자동 감지에 의한 브레이크 시스템. 무인 셔틀버스입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일본. 야스다 할아버지가 내년에 운전을 그만두겠다는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もう1年と言ったなら1年でやめながら。もう1年でいいですか。1年だけ。もう1年。 1年だけ頑張ります。 1年。 지금까지 도쿄에서 이재혁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어보는 위클리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김지윤 박사님이 주목하신 거 뭔가요?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위클리 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네, 위클리 업. 네. 한번 맞춰보시죠. 네. 시위하고 스마트폰이 연관이 되나요? 글쎄요. 위클리 업 뭔가요? 제가 선정한 위클리 업은 바로 트리클로리입니다. 트리클로리가 뭔가요? 파랑, 노랑, 빨강색 이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 국기를 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루마니아에서 지금 20일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위 도중에 이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저 루마니아 국기를 만든 거예요. 12일 일요일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촉발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달 31일에 루마니아 정부가 교도소 초과 수용 문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교도소가 모자란다. 그래서 비리로 연루돼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제 공직자들을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리로 받아먹은 이제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44,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거 이상만 기소를 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교도소에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부패 정치인들을 사면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 건가요, 도대체? 굉장히 심하죠. 2013년에 이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간 범죄자가 3,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뭔가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운 중국이 덩샤오핑이 경계한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입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아베 총리는 운전면허 반납 운동과 함께 면허 갱신 요건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일본의 고령 운전자 문제 이재혁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듬 체조의 꿈을 키우던 이나가키 양. 생일을 이틀 앞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80세 운전자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합니다. 추모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사망 사건의 약 54%가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일본. 大変痛ましい事故を防止するため取り得る対策を早急に講じるなどこの喫緊の課題に一丸となって取り組みを指示いたします。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올 3월부터 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화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5만여 명의 애낫이 늘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3년에서 5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전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합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 기간이 5,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실기 지도 시간. 테스트의 목적보다 혹시 잘못된 운전 습관을 알려주고 교정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ここらでストップ。ここらでブレーキ踏んで。ブレーキ乗って。ストップ。ブレーキ踏んだ。 면허 갱신을 위해서 3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 시험장에서 65세 이상의 응시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응시자들은 별도의 인지검사를 받습니다. はい、じゃあ次いきます。この中に電気製品があります。それは何ですか？テレビ。そう。心配やろ。3分用ですよ。 고령자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산속에서 농사를 짓는 고야마 씨도 5개월을 기다려 면허 갱신소를 찾았습니다. 必要だね。農業でも畑だけど畑をやったり買い物にスーパーへ行く。スーパーにやっぱり2キロぐらい離れてるもんでね。 65세 인구 중 약 15%가 인지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급증합니다. 年齢が増えるごとに認知症も軽度認知障害も増えていって、85歳以上85歳から90歳になると、認知症と軽度認知障害を合わせると60数%。 작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87세 운전자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인지증에서 찾고 있지만 어디까지 운전을 허락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その軽度認知障害と言われる、認知機能の低下が軽度だけ見られる場合、それはですね、どこまで運転できるのかというのはまだ十分検証されていないので、微妙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와 그렇지 못한 시골. 이곳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온 야스.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Et le gouvernement souhaite être très ferme sur ce genre de tragique événement. J'ai donc procédé à la suspension de ces 4 policiers sans attendre. 경찰관 3명은 폭행 혐의로, 나머지 1명은 성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이번한 태호를 찾아 위로하면서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Il faut lui faire confiance, qu'elle va aller jusqu'au bout, qu'elle a commencé à prendre des décisions et à faire en sorte que la vérité soit connue.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태호도 시위대에게 폭력 시위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es gars, c'est pas la guerre. Soyons unis, j'ai confiance en la justice et justice sera faite.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시위는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제 뒤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곳 올레 수보아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골목마다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3시간마다 지상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C'est hélicoptère policier. Oui. Pour surveiller.
결국 폭력 경찰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이 같은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자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 몰려오는 이민자와 계속되는 테러.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까지 발생하면서 프랑스를 지탱해온 관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이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사망한 지 19일로 꼭 20년이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했는데 덕분에 중국은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업적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덩샤오핑, 그가 남긴 공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덩샤오핑의 고향 스촨성 광안시 파이팡촌. 서거 20주년을 맞아 덩샤오핑의 생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태어나고 15살 유학 전까지 자란 옛집에는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추모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自从改革开放之后，然后中国就开始慢慢的变得强盛起来，变成了世界大国之一。当时的环境有很多的就是不同的声音，但是他能够坚持下来，然后坚持了他的那个理想。 덩샤오핑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그린 진열관. 중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한 1978년 11기 삼중전의 회의장과 1981년 인민해방군 사열 당시 덩샤오핑이 탄 홍치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덩샤오핑이 평소 가장 아끼던 흥묘백묘화는 그의 개혁 개방 사상의 토대가 됐습니다. 四川被称之为天府之国，盛产粮食，所以老百姓家里面就会养猫来逮老鼠。其实这是我们四川的一句俚语。 덩샤오핑 추모관은 그의 소탈한 풍모를 느낄 수 있도록 생전 집무실과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04년 저장성 서기 시절 조성한 저장림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8년 뒤인 지난 2012년 12월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뒤 가장 먼저 선전을 찾았습니다. 렌화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한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계승자임을 자임했습니다. 중국의 덩샤오핑이 사망한 지 19일로 꼭 20년이 됩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했는데 덕분에 중국은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표방하면서 그 업적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한 덩샤오핑, 그가 남긴 공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덩샤오핑의 고향 스촨성 광안시 파이팡촌. 서거 20주년을 맞아 덩샤오핑의 생가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태어나고 15살 유학 전까지 자란 옛집에는 중국 각지에서 몰려온 추모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自从改革开放之后，然后中国就开始慢慢的变得强盛起来，变成了世界大国之一。当时的环境有很多的就是不同的声音，但是他能够坚持下来，然后坚持了他的那个理想。 덩샤오핑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그린 진열관. 중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개혁 개방 노선을 선언한 1978년 11기 삼중전의 회의장과
1981년 인민해방군 사열 당시 덩샤오핑이 탄 홍치는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덩샤오핑이 평소 가장 아끼던 흥묘 백묘화는 그의 개혁 개방 사상의 토대가 됐습니다. 四川被称之为天府之国，盛产粮食，所以老百姓家里面就会养猫来逮老鼠。其实这是我们四川的一句俚语。 덩샤오핑 추모관은 그의 소탈한 풍모를 느낄 수 있도록 생전 집무실과 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04년 저장성 서기 시절 조성한 저장림입니다.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8년 뒤인 지난 2012년 12월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뒤 가장 먼저 선전을 찾았습니다. 내화산에 있는 덩샤오핑 동상에 헌화한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계승자임을 자임했습니다. 仍然要走这条正确的道路，复国之路，复民之路。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92년 흔들림 없는 개혁 개방을 표방하며 선전을 방문했던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덩샤오핑이 지난 1980년 경제특구 1호로 지정한 선전. 지금은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상주 인구 1,500만 명에 1인당 소득은 2만 3천 달러로 서울에 맞먹는 도시 규모입니다. 以前深圳是一个渔村，非常穷，然后现在发展的这么好，主要是靠邓小平的领导，所以才发展的这么好的。 중국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선전의 발전 동력은 단연 IT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입니다. 이곳 화창베이 전자상가는 선전의 고도 성장을 이끈 IT 제조업의 메카입니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의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40여 개의 전자상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배출할 정도로 IT 생태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40여 개 벤처기업이 입주해 시제품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각종 IT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 벤처기업이 선전에서만 올해 10,0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我们主要是针对于创客进行全链条的一个孵化，从它的那个创意阶段开始，就产品设计阶段开始接入。 이런 창업 분위기 속에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샤오미, 중국 내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텐센트가 모두 선전을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선전은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상하이,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并不是政府管得越多越好，特别是深圳当年作为改革开放的窗口，其实很重要一点就是把这种计划经济改变成为市场经济。 지금의 선전은 덩샤오핑의 개방 정책이 가져다준 행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这个开放给中国呢带来了很大的一个活力，被称为中国的这个第二次革命啊，对中国的改变了千千万万的这个中国人的命运。 덩샤오핑은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위해 웬만한 부작용을 감수하는 발전 제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이런 정책은 결과적으로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습니다. 像这个地区发展不平衡的问题，以及呢这个贫富差距的问题，其实现在呢这些都是一些非常棘手的问题。 또한 1989년 천안문 시위를 유혈 진압할 정도로 공산당 지배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大国共产党大国社会要建立一个完全西方化的作为共和国。 하지만 강력한 정부 통제와 과도한 국영기업 비중으로 완전한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如果没有政治上的民主化，
没有真正的法治，中国的市场经济呢也不可能真正建立起来。 지난 1997년 2월 19일 덩샤오핑은 홍콩 반환을 불과 넉 달 앞두고 93살을 일기로 숨을 거뒀습니다. 온 중국인의 애도 속에 장례식을 치른 뒤 그의 유해는 인민해방군 수송기에 실려 홍콩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소망하던 덩샤오핑의 유지를 따른 것입니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했지만 떠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坚定的共产主义者，不愧为中国改革开放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总书记。 덩샤오핑에 의해 강력히 추진된 개혁 개방 정책 30여 년. 아시아의 병자에서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높이며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은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안보 분야로까지 역할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몸집을 키운 중국이 덩샤오핑이 경계한 패권주의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오세균입니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줄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망사고 건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가 잇따르자 아베 총리는 운전면허 반납 운동과 함께 면허 갱신 요건 강화를 지시했는데요. 일본의 고령 운전자 문제 이재혁 PD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듬 체조의 꿈을 키우던 이나가키 양. 생일을 이틀 앞두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80세 운전자는 악셀과 브레이크를 잘못 밟았다고 합니다. 추모가 지속되는 가운데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의한 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사망 사건의 약 54%가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 해결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한 일본. 大変痛ましい事故を防止するため取り得る対策を早急に講じるなどこの喫緊の課題に一丸となって取り組みを指示いたします。 고령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게 유도하는 것, 그리고 올 3월부터 면허 발급과 갱신을 엄격화하는 방안입니다. 인구 5만여 명의 에낫이 늘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 3년에서 5년마다 해야 하는 면허 갱신. 신청서 작성 전 간단한 시력 검사를 합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을수록 대기 기간이 5, 6개월 걸리기도 합니다. 실기 지도 시간. 테스트의 목적보다 혹시 잘못된 운전 습관을 알려주고 교정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ここらでストップ。ここらでブレーキ踏んで。ブレーキ乗って。ストップ。 면허 갱신을 위해서 3시간의 교육과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이곳 시험장에서 65세 이상의 응시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응시자들은 별도의 인지검사를 받습니다. はい、じゃあ次いきます。この中に電気製品があります。それは何ですか？そう。心配やろ。3分用ですよ。 고령자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면허가 필요합니다. 산속에서 농사를 짓는 고야마 씨도 5개월을 기다려 면허 갱신소를 찾았습니다. 長靴必要だね。農業でも畑だけど畑をやったり買い物にスーパーへ行く。スーパーにやっぱり2キロぐらい離れてるもんでね。 65세 인구 중 약 15%가 인지증.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급증합니다. 年齢が増えるごとに認知症も軽度認知障害も増えていって、85歳以上85歳から90歳になると、
認知症と軽度認知障害合わせると60数%。 작년 고령 운전자로 인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87세의 운전자는 사고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령자 교통사고의 원인을 인지증에서 찾고 있지만 어디까지 운전을 허락할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その軽度認知障害と言われる、認知機能の低下が軽度だけ見られる場合、それはですね、どこまで運転できるのかというのはまだ十分検証されていないので、微妙なところがあると思います。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도시와 그렇지 못한 시골. 이곳에서 태어나 한평생 살아온 야스다 부부. 예전엔 이모비 알발의 큰 공장이 3곳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高度成長と自分に子供を新天地へ新居を作り出したったわけです。だから今残っておるのはおじいさんとおばあさん。たまたまうちは次男がおりますが、長男もちろん出ておるわけです。そういったことで私の自分は子供がだいたい3人ぐらいやったね。 인구가 줄면서 버스 노선도 정류장도 사라졌습니다. 이 차가 유일한 발인 셈입니다.何年ぐらい運転しているんですか？56年から。まず診療所行ったり、新興事務所行ったりするのが歩かないかんもんですから、まずこれがもう車が必要ですわ。 하지만 점점 운전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これが一番難しいね。それで駐車、スーパーなど駐車場行ってもそうですね。狭いでね、特にスーパーの駐車場今。 내년에 면허증을 반납하려는 할아버지. 私はこんな風でも慣れとるんでいいけど、若い人が見ると孫でも怖い。運転が何か確認不足で、赤い信号赤になったとかパッととっさの動作ができなくなるんでみんなが心配します。 고령자 운전과 함께 주목받는 것. 자율운행 차량입니다. 自動運転を開始します。 가나자와 대학은 98년부터 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あとは高齢者の方々の足として、本当に使っていただくためにはやっぱりこの自動運転の車をより高度化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も必要だと思うので、その運転支援という形とそれから自動運転の車の開発という、その両方でですね、お年寄りの方々のサポートをしてい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자동 감지에 의한 브레이크 시스템. 무인 셔틀버스입니다. 고령자의 이동권과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일본. 야스다 할아버지가 내년에 운전을 그만두겠다는 약속. 지켜질 수 있을까요? もう1年と言ったなら1年でやめなら。もう1年でいいですか？1年だけ。もう1年。1年だけ頑張ります。 1年。 지금까지 도쿄에서 이재혁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짚어보는 위클리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김지윤 박사님이 주목하신 거 뭔가요? 네, 이번 주에도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위클리 업을 선정해 왔습니다. 네, 위클리 업. 네. 한번 맞춰보시죠. 네. 시위하고 스마트폰이 연관이 되나요? 글쎄요. 위클리 업 뭔가요? 제가 선정한 위클리 업은 바로 트레이클로리입니다. 트레이클로리
바지가 뭔가요? 파랑, 노랑, 빨강색 이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루마니아 국기를 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루마니아에서 지금 20일 가까이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시위 도중에 이 시위를 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저 루마니아 국기를 만든 거예요. 12일 일요일 시위에는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가 촉발된 배경부터 좀 알아볼까요? 지난달 31일에 루마니아 정부가 교도소 초과 수용 문제,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서 교도소가 모자란다. 그래서 비리로 연루돼서 이제 수감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이제 공직자들을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리로 받아먹은 이제 뇌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44,00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거 이상만 기소를 하게끔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교도소에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정부패 정치인들을 사면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나오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정부패가 심한 건가요, 도대체? 굉장히 심하죠. 2013년에 이 부정부패 혐의로 감옥에 간 범죄자가 3,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뭔가 루마니아 정부 차원에서도 반응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난 5일에는 이 행정명령을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 9일에 이 행정명령에 이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했는데 국민들은 총리도 사임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청원에 넣은 글귀가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루마니아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다. 루마니아의 빛의 혁명. 이 빛의 혁명은 전 유럽과 세계 민주주의의 표본이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는 국민의힘으로 역사를 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트리콜로리 업입니다. 네, 자 스마트폰으로 밝힌 루마니아의 트리콜로리 이번 주 위클리 업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위클리 업앤다운은 박종훈 기자님께 여쭤볼까요? 이번에 특별히 진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한 여성을 이번에 위클리 업으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감동을 준 여성. 네. 이 라인이 아름다운 이 라인이죠. 네, 바로 두 번째 업의 주인공은 팝의 디바 비욘세입니다. 네. 지난 10일 제59회 그래미상 수상식이 열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비욘세가 정말 이 만삭의 몸, 쌍둥이니까 정말 얼마나 만삭이겠어요. 근데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사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줬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을 감동하게 했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또 상을 2개나 받아서 2관왕이 됐어요. 근데 아델이 사실상 상을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미의 3대 상이라고 얘기하면 녹음상, 음반상, 그리고 올해 노래상인데 그것까지 다 휩쓸고 5개나 받았는데 어떻게 비욘세를 하셨어요? 네, 물론 말씀대로 진짜 트로피를 휩쓴 건 정말 아들이 다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욘세를 업으로 선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My artist of my life is Beyoncé, and this album for me, the Lemonade album, was just so monumental. Beyoncé, it was so monumental. All us artists here, we fucking adore you. You are our light. And the way that you make me and my friends feel, the way you make my black friends feel is empowering, and you make them stand up for themselves. And I love you. 지난해 이 비욘세가 발표한 레모네이드 앨범에서요. 흑인이나 여성 이런 소수자 인권 보호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특히 이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포메이션이라는 노래의 이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어떤 흑인들을 대하는 어떤 경찰들의 인권 차별 행태 같은 것을 좀 비판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다들 이번에 상을 받을 사람, 특히 그래미상에서 정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해 앨범상을 받을 사람은 비욘세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욘세가 올해 음반상을 받지 못하니까 비욘세의 동생인 솔란지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2명의 흑인 뮤지션만이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미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격인 올해 음반상은 정말 유난히 그동안 흑인 아티스트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랑의 노래를 부르던 아델이 주요한 이 상을 받게 되니까 아델 입장에서 상을 쪼개버리는 퍼포먼스를 하는 시상 소감을 한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정말 이번 주에 위클리 업으로 정말 비욘세가 딱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위클리 업다운 이번에는 이제 김준일 교수님께서 또 어떤 거를 선정하셨는지 네, 두 분이 업을 차인데.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다운을 했는데요. 네. 너무 쉬워요. 교수님. 바로 마이크 플린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 국가안보보좌관인 마이크 플린이 러시아와의 내통설에 휩쓸려서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 마이클 플린 하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그냥 딱 붙어 다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아마도 당선이 되면 뭔가 한 자리 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국가안보 보좌관 자리를 딱 꿰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난달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요. 러시아 대사와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러시아 제재 해제에 관한 기밀 사항을 미리 전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거를 AP와 워싱턴 포스트가 폭로를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묻는 펜스 부통령한테 러시아 대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 문제는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는데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플린이 그러니까 당시에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엄연히 따지면 당시 오바마 행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인 거예요.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만나서 어떤 외교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어긴 거죠, 사실은. 트럼프가 사실 대선 내내 그 유일한 안보 외교 사령탑이었고 옆에 계속 같이 있었으니까 사퇴를 바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플린의 이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대답도 안 하고 나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점점 번지면서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 트럼프로 향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결국 플린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플린 보좌관이 정말 그야말로 왕의 남자에서 최단기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는 게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 굉장히 불안정하고 아직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쯤 돼야지 트럼프 행정부의 진영이 갖춰지고 뭐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위클리 업앤다운 이번 주는 스마트폰으로 밝혀진 루마니아 3세기 트리콜로레 그리고 가수 비욘세를 위클리 업으로 알아봤고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직에서 사퇴한 마이클 플린을 다운으로 알아봤습니다. 유럽의 새로운 정치운동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에서 시민 중심의 새로운 정당들이 등장해 기성정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정당들은 정치에서 시민들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있는 스페인을 김민정 PD가 취재했습니다. 스페인 제2의 도시 바르셀로나. 이곳의 중심지인 산 하우메 광장. 바르셀로나가 속해 있는 카탈루냐주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2014년부터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다는 디오스 씨는 14명의 회원들과 함께 이곳에서 단식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De una población de 7,5 millones de habitantes que tiene Cataluña, unos 2 millones de personas están debajo del umbral de pobreza relativa. La cosa es más grave porque es una ley que pretende desarrollar, hacer efectivo el derecho que recoge el Estatuto de Cataluña. 이 단체에서 활동 중인 올해 59살 안토니오 씨를 만났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실직 상태인 그는 한 시민단체를 통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을 바꾸는 작지만 의미 있는 결실도 얻었습니다. De cortes de luz, aunque ahora en teoría una de las luchas que hemos llevado los movimientos sociales ha sido para conseguir que no cortaran ni la luz, ni el gas, ni el agua. Y se ha conseguido. Se ha hecho una ley que prohíbe que las compañías suministradoras, en caso de que las personas no tengan suficientes ingresos, no les pueden cortar. 실직 전엔 고등학교 교사로 살며 정치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던 그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파괴된 일상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Un poco desde fuera, pero llegó un momento en que hasta yo, que soy, ya te digo, muy apolítico, me sentí que tenía la necesidad de luchar y de moverme, porque es que si no, nadie lo iba a hacer por mí. 분노한 사람들은 안토니오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5월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함에 분노한 시민들 수백만 명이 스페인의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바르셀로나 도심의 한 광장. 현재 바르셀로나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당 바르셀로나 인꼬무가 2주에 한 번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날입니다. 소속 시의원 11명 중 7명과 시장이 참석했습니다. 2015년 5월 창당 1년도 안 돼 바르셀로나시의 집권 정당이 된 엔꼬무. 그들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가장 필요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Otro tema que afecta como vecino de La Marina, que también es un tema de ciudad, que es el tema de la línea 10 del metro. Hacemos estos actos porque Barcelona en Comú es una organización que ganó las elecciones en Barcelona trabajando en la calle, hablando con la gente, preguntando a la gente. Y no queremos que el hecho de estar ahora en el gobierno nos aleje de la calle. 바르셀로나 시민들에게 정치 참여는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곳 바르셀로나 시민들은 시의 행정에 대해 궁금한 것을 시장과 시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고 각자의 문제의식과 불만을 사람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시작된 바르셀로나의 꿈의 새로운 정치적 실험은 이제 이렇게 수많은 광장에서 보다 성숙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아다콜라우 시장이 있습니다. 시민운동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그녀는 2015년 도시 역사상 첫 여성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Com Barcelona en Comú, com va poder ser que guanyés les eleccions, no? Encara que fos en minoria, però va guanyar les eleccions. I va ser precisament així, als carrers i a les places, no? Va ser... Just my feeling. Or on the contact line is dragon. I want to find a friendly reporter. Used to say Lynn obviously was dealing, so that's one person. I inherited a mess at home and abroad. 전 세계가 넘쳐나는 가짜 뉴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상에서 생산되고 유통된 가짜 뉴스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 데 이어 프랑스 대선과 독일 총선을 앞두고도 다량 유통되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뉴스의 실태와 파장을 짚어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이동 권리와 거리의 안전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본의 고민도 살펴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파리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확산되고 격화하면서 2005년에 프랑스 이민자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보비니 지역에 있는 법원 앞. 시위대 2천여 명이 한 목소리로 경찰을 증오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어두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쓰레기통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위대는 투석전을 벌이고 경찰은 체류탄으로 응사합니다.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은 불타고 시위 현장 인근에 있던 가게마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Ils sont cassés tous, ils sont fouillés tous. Le magasin, on met 200 000 euros de morceaux, tout mon investissement, tout ça parti. 이런 와중에 이곳을 지나가던 한국 단체 관광객들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차를 에워싸고 시민들이 차에다가 뭐 하얀병 이런 거 막 돌도 막 던지고 하고 차도 아마 유리가 이쪽 금이 가고 막.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10여 분간은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이번 시위의 발단은 경찰의 폭력 행위입니다.
지난 2일 경찰은 파리 북동쪽 올레 수보아라는 지역에서 마약 단속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4명이 테오라고 불리는 한 흑인 청년을 집단으로 구타합니다. 심지어 경찰봉으로 성폭력까지 행사합니다. 하지만 이 테오라는 청년은 마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의 폭력에 의해 탈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Ouais, énormément. Énormément. Je ne dors pas la nuit depuis déjà plus de 5 jours. Depuis que je suis arrivé ici, j'ai pas dormi une seule nuit.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당한 경찰 폭력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C'est infernal, même j'imagine même pas. Est-ce qu'il dort vraiment? Tout ce que je veux, c'est que la justice elle soit faite et qu'on arrête ces policiers et que même on les suspendus. 이 지역에는 1960년대 아프리카에서 대규모로 유입된 흑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민자로서 차별받는다는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Quand ils te mettent les menottes, une fois que tu es dans la voiture, ils commencent à te traiter de sale arabe, sale noir, je sais pas quoi. Et ils se croient tout permis. 여기에 경제적 빈곤도 이들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은 평균 실업률이 19%로 프랑스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돼 파리와 빈부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프랑스 당국은 지난 2005년 발생한 대규모 폭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에 쫓기던 이민자 출신 10대 2명이 감전사함에서 촉발된 폭동으로 3주 동안 파리 교외 지역에서 차량 10,000대와 건물 300여 동이 불에 탔습니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프랑스 정부의 움직임은 단호했습니다. Et le gouvernement souhaite être très ferme sur ce genre de tragiques événements. J'ai donc procédé à la suspension de ces 4 policiers sans attendre. 경찰관 3명은 폭행 혐의로, 나머지 1명은 성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도 이번한 테오를 찾아 위로하면서 성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Il faut lui faire confiance, qu'elle va aller jusqu'au bout, qu'elle a commencé à prendre des décisions et à faire en sorte que la vérité soit connue.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테오도 시위대에게 폭력 시위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시위는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살얼음 판입니다. 제 뒤로 불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곳 올레 수보아의 경찰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시위 때문에 골목마다 이렇게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헬기가 3시간마다 지상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C'est hélicoptère policier. Oui. Ah, pour surveiller. 결국 폭력 경찰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이 같은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논쟁을 하되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말자는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 몰려오는 이민자와 계속되는 테러. 경찰의 인종차별적 폭력까지 발생하면서 프랑스를 지탱해온 관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리에서 박진현이었습니다.